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야, 이제부터 몸방 잘 합시다. 몸이 너무 아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네. 오늘은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오늘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기간이 이렇게 길게 계속 때리는 올 들어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올 들어 처음으로 이런 정도로 때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엄청난 급락이 뭐 빠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조금씩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마이너스가 많이 났었는데 마이너스 0.17%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0.49%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되게 뜨거웠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네. 굉장히 약했어요. 중국 시장하고도 커플링을 못했어. 예, 상해 시장은 오늘 1% 정도 상승을 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개인 투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1,5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000억 매수했고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67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1,7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역시나 오늘도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2,100억, 코스닥에서는 250억 매도했습니다. 네. 시장 쏠림은 여전했어요. 예, 오늘은 진짜 한쪽으로만 완전 쏠렸습니다. 게임주에 다 쏠렸는데요. 미친 듯이. 네. 예,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역사적인 일인데요. 와, 시작부터 막 이렇게 오르더니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960억 정도 나왔거든요.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1270억입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많이 미달했으니까 좀 주가가 오히려 빠져야 정상인데 그렇죠. 그 뒤에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NFT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NFT. 자. NFT는 정말 실적도 이겨내는 찬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NFT가. 그러니까 네. 그걸 비트코인 뭐라 그러지? 블록체인이 뭐 아니. 그걸 뭐라 그러지? 커런시 무슨 커런시라 그러지? 가상화폐? 예, 일종의 가상화폐.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상화폐. 그거와 관련된 어제 대담을 했고 굉장히 재밌게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김단태님하고 같이 찍었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텐데 지금 좀 빨리 된 거고. 근데 게임 업체들이 제일 우선권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쪽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게임 회사가 이거 다 하겠다고 할 건데,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그쪽에서 먼저 튀었던 컴투스가 막판에 밀렸죠. 그죠? 네. 컴투스가 막판에 밀렸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좀 조심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게임주 중에서는 실적 대비로 까보면 NC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지면서 가격 매력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NFT 한다니까 붙을 수 있었는데, 자, 이제 다른 것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거의 한 50%에서 100%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좀 조심하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중에서는 이제부터 NFT와 게임주에 열광할 수도 있어요. 놓친 건 놓친 거죠, 뭐. 그렇죠. 우리가 커버리지를 중간에 먼저 공부를 해놓고 들어갔어야 먹는 건데, 그걸 못 먹었으면, 공부를 못해서 못 들어갔으면 뭐 놓친 거죠, 뭐. 뒤늦게 들어갔다가는 당하니까, 뭐 그렇게 다음 차수에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너무 둔했다, 내가. 네. 게임주는 비싸진 않았어요. 그쵸? 이번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렇죠. 쌌어요. 근데 그걸 커버리지 못했다는 거를 오늘 좀 지금 복기록 쓰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적도 안 좋았는데 이걸 뒤집을 만한 컨퍼런스 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게임 내에서 이제 NFT와 블록체인 적용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거 위메이드가 사실 뭐 한 3년 넘게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내년 중에는 이제 NC소프트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니지 W의 실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1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평균 120억 정도의 일매출을 달성하고 있고요. 역대 성과 중에 최고 기록입니다. 동시 접속자도 계속 증가하면서 어제까지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사실 이때까지 계속 내려왔는데 네. 골드만삭스는 97만 원을 고수를 해왔었습니다. 네. 이제 컨퍼런스 콜 이후에는 과연 다른 증권사들 실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경영진이 NFT 기술 적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제휴 토너먼트에서 이 암호화폐로 상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계획도 공개를 했고요. 네. 오늘 NC소프트가 상한가 갔는데 이제 게임 비리 16%, 어제도 한 20% 넘게 올랐는데 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펄어비스도 6% 네. 올랐습니다.
네, 극단적인 장이에요. 지금 네. 게임즈 아주 이 정도면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개인들의 그 일반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관찰해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항상 이런 궤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던 친구들이 이제는 먼저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빠져나올 궁리를 하겠지 지금쯤? 당연히. 네. 한 50%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네. 놓친 거죠, 뭐. 그리고 뭐 선별 작업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똑같이 NFT를 적용을 해도 다 같이 뭐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미 많이 진전이 일어난 회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뭐 겉핥기 정도만 적용을 하는 회사도 있을 거니까. 어제 김단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할 수 있는 애들 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애들은 NFT에서 NFT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딱 그런 현상이 나온 거지. 지금 NC가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였고 크래프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니까 네. 그런 회사 안 했는데 이런 회사들은 집중적으로 하면은 몇 개월 만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NFT 시세가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임 안에서. 네. 예, 그리고 오늘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도 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5,200억, 컨센서스 4,600억을 조금 상회를 했고요. 전년 대비는 42%는 성장한 수치입니다. 엄청나네요. 영업이익도 1,950억 나왔고요. 컨센서스 1,850억을 조금 넘었고 전년 대비 16% 이상 상승한 수치고요. 순이익도 잘 나왔습니다. 1,780억 나왔고 전년 대비 62%나 성장을 했고 컨센서스는 1,500억인데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네. 네, 신작 게임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도 오늘 오후 1시에 200개국의 17개 언어로 출시를 했고요. 사전 예약자 5천만 명 수준으로 흥행 기대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보호예수 해제되는 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저께 끝나서 이제 오늘은 좀 주가가 잘 간 것 같습니다. 물량이 8%였는데 이 이슈가 끝났고 이제 12일 내일 발표될 MSCI 지수 변경 편입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1시에 게임 출시한 이후에 급등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또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 11.5%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내일 MSCI 정기 변경 종목이 아마 아침에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예전에 그 리포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떤 게 편입되고 편출이 될 거냐.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였었는데 여기서 오늘 그 예전에 했던 10월에 냈던 전망에서 조금 수정사항이 있어서 이거 한번 업데이트 드리면요. 일단 10월 자료에서 편입 예상 종목으로 언급을 했던 게 크래프톤, LNF, FNF,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티리얼즈였고요. 편출 예상 종목은 대우조선해양, 롯데쇼핑, 대한통운, BGF 리테일이었었는데요. 변경사항이 카카오게임즈는 신규 편입을 예상을 했었는데 유동 비율이 낮아서 편입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바꿨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메이드가 최근 주가 상승에 따라서 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2차전지주들도 이제 굉장히 셌습니다. 예, 특히 소재주들 반등이 좀 의미 있었는데요. 전날 리비안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장중에 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2조 7천억어치 매도를 했다. 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후에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우려했던 상황인데 여기 사실 끝나니까 이제 올라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 25조 팔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더 팔아야 되긴 합니다. 요걸 네.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고 내년 8월에 이제 만기가 될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이 10조가 넘거든요. 20조 팔겠네 그러면. 네. 예, 18조 원 정도가 되는데 더 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에코프로가 18%, 동아기업 14%, 첨보가 5.7%, 에코프로 BM이 4.5%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전기차들이 계속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 루시드도 빨리 잘 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직 대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예, 대수가 좀 많이 계속 나오는 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오늘 많이 하락한 업종 중에 의료 정밀이랑 보험 업종이 있습니다. 네, 금리도 소폭 올랐는데 이제 보험 업종은 좀 하락을 했고요. 메리츠화재가 3.7% 하락, DB손해보험이 3.6% 하락 정도 했고, 그다음에 오늘 리오프닝들도 좀 떨어졌어요. 운수창고 업종에서 이제 진에어가 2.4% 하락, 아시아나와 뭐 제주항공이 1% 3%씩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동차 섹터도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현대차 북미 사장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이제 최악은 넘겼다.
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10일에 이제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의 발언이었는데요. 병목 현상이 이제 완화하면서 지금은 원래 생산 계획에 가까워지고 있고 4분기에는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야, 인피니움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네. 부품업체들은 뭐 23년도까지 이 영향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완벽하게 해결되는데 23년까지 갈 거다라는 말이고요. 지금은 이미 완화가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독일 차들은 사실 현대기아차보다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현대기아차는 그나마 양호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생산량이 늘더라도 재고는 여전히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재고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오늘 1.7% 하락, 기아가 한 1.9% 하락, 현대모비스도 1.4%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핸드셋 업종이 굉장히 요즘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어려워요. 네. 예, 오늘 특히 카메라 부품주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좀 경쟁이 좀 격화된 모습도 있었고 한데 오늘 옵트론텍이 해성옵틱스라는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둘 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품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해성옵틱스는 근데 최근에 좀 경영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카메라 모듈 안에도 여러 부품이 들어갔는데 뭐 렌즈도 들어가고 초점을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액추에이터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에 있는데 옵트론텍이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이 옵트론텍이 하던 사업과 좀 수직 계열화 시키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옵트론텍이 오늘 5.5% 상승했고 해성옵틱스도 4% 상승하면서 다른 이제 핸드셋 업종도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전방의 탑이 죽으니까 그 업종이 다 죽는 거죠. 좀 대수가 줄었으니까 네. 13, 14억대 하던 게 뭐 12억대 막 이래 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게 마진이 뭐 엄청나게 남는 사업도 아니고 물량 뛰기 하는 애들이 있는데 물량이 줄어들면 바로 마진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합종 연행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근데 뭐 어떤 리서치사에 따르면은 내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의 출하량이 뭐 15억대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망을 하는 데도 있어서 목표를 그렇게 잡았죠. 네. 지금은 네. 예, 올해보다 대폭 상향을 시켜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목표하고 실제 판매되는 거냐는 조금 더 다른 문제라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카메라 모듈 여기는 이제 애플 벤더인데요. LG이노텍에 대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 메타버스에서 애플가까지 최대 수혜주다 이런 신기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해서 오늘 6% 상승했고요. PER이 현재 6배 수준이라서 내년도에 실적 우려도 있고 카메라 업체 경쟁 심화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애플의 카메라 공급 업체가 뭐 중국 업체가 벤더가 탈락해서 LG이노텍의 점유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애플은 이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필수 기기인 XR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고성능 카메라가 필수적이라서 기존의 휴대폰 벤더들을 좀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노텍이 최대 수혜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휴젤이 악재가 있었잖아요. 파마리서치와 함께 뭐 악재가 있었는데 오늘 또 공시가 나왔는데 식약처로부터 보톡스 제품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공시를 내면서 오늘 11% 추가 하락했습니다. 휴젤이 이제 판매 금지 처분받은 쪽의 매출 비중은 한 52%로 굉장히 큰데요. 네. 어제 그래서 20% 하락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1% 더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쪽에 뭐 악재는 계속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라고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한 몇 개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많은 거래대금 차지하는 곳이 이제 업비트인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2조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11월 평균이고요. 코스피가 11조 원인데 이 코스피를 추월했습니다. 네, 뭐 다른 거래소들까지 합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가상화폐 거래량이 되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최근 한국 증시가 좀 부진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미국 증시는 좋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자금들이 좀 많이 코인 시장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네요. 코인 시장에서는. 코인 시장이에요? 코인 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죠. 우리 주식 시장도 항상 이 거래가 최고입니다 이러면 항상 나쁜 그 이후에 별로 안 좋았어. 네. 거래가 사상 최고입니다 이러면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닌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최고라는 얘기인지 코스피를 살짝 넘었다는 얘기인지 예, 코스피를 모르겠지만 넘었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피를 넘는 거는 대단한 거지. 우리는 2,000조짜리 시장이잖아. 국가 GDP 수준인데 네. 어마무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좋은 뉴스는 아닐 거로 보여요. 이런 뉴스는. 네. 거래가 많다는 거는 뭐 과열이라는 얘기, 거래 과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거래 과열이면은 뭐 좋을 건 없지. 항상 그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유례 없이 어렵네요.
오히려 지난 9월 달에 2,901 포인트 갔을 때보다 이번 2,900 오늘 2,905 포인트 갔었는데요. 이번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곧 반대매매 나온다 이런 게 있었는데 슬금슬금 빠지니까 반대매매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신용 잔고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줄지도 않고요. 네. 참 어렵네요. 구간이죠. 조금 좀 힘드네요. 그래도 뭐 내년도에 좋아지면 되죠.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편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뭐 여기서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해가지고 존재를 부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또 딴 데 가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 회복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딴 데 가고 치고 싶으면 미국을 가든 뭐 코인을 가시든 그거는 회복되고 정리하고 나서 기분 좋을 때가 움직이셔야 돼요. 항상 기분 더 좋아, 돈 더 넣고 싶어 이럴 때 가셔야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럴 때는 잘 참는 게 제 경험상은 힘들 때는 참는 게 답이다. 그리고 쏠림이 심해졌다는 건 뭔가 하나의 끝에 흐름이 와 있다는 거, 뭔가 과열권이 나타나면 그쪽 흐름은 끝이 나타나는 게 보통 그런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